자, 갑니다. 예림이가 다 못 풀었다는 얘기를 못 들은 척 할게요. 733번부터 갈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L1이 X축과 Y축과 만난 점 각각 A, B라고 하고 L2가 X축과 Y축과 만난 점은 C, D라고 하면 L1, L2 교점 P에 대해서 ACP와 BDP의 넓이는 같다라고 줬고요. OA는 2배 AC이고 직선 L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일 때 직선 L2의 기울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뭔가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우리 복잡하게 써져 있는 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L1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L1이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얘가 L1. 요 점이 A고요. 요 점이 B다 라고 주어진 거니까 뭐 이 정도야. 뭐. 두 번째 L2라고 하는 직선도 하나 주셨는데 L2라고 하는 직선은 걔보다 조금 더 누워서 이렇게 그림에서 표현해 주셨네요. 여기는 요 점이 C라고 되어 있고요. 직선은 L2고요. 여기는 요 점이 D라고 되어 있답니다. 문제에서 이제 제일 먼저 준 조건은 뭐냐면 ACP와 교점을 P라고 했고요. BDP, 교점은 P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인데 ACP는 여기 있는 요 점이 ACP 삼각형일 거고 BDP는 이렇게 있는 요 삼각형이 BDP 삼각형이죠. 즉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OA와 AC의 길이의 B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OA의 길이는 2배의 AC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뜻을 갖고 있냐면 AC 길이가 여기서부터가 요 길인데 OA 길이 여기서부터가 요 길이가 얘 2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마지막으로 L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여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때 L2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훑어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가볼게요. OA와 AC의 길이가 2배라는 얘기, 그리고 좌표평면에서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얘네들의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만약에 2K라고 놓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K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얘는 한 번 더 가라는 얘기거든요. 1대2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3K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뜻은 물론 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이 의미는 있겠지만 좀 더 확장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올 수 있게 되냐면 이 사각형이 넓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황색 사각형과 빨간색 사각형과 여기 보시는 이 빨간 사각형과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시면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 그다음에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 끝났어요. 잘 봐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K인데 A 좌표가 2K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까지 이게 얼마다라는 걸 말해준 거랑 똑같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 생각해봐. X의 증가량은 저 점에서 2K만큼 늘어났을 거라고요. Y의 증가량이 얼마일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6K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6K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뭔 소리? 6K지. 마이너스 6K는 무슨 뭔 소리? 6K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6K가 되겠죠. 그때 D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 동그라미로 놓을게요. 최종적으로 뭐 이용할 거냐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걸 이용할 겁니다. 봐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2K, 높이가 6K예요. 그래서 6K 곱하기 2K의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을 곱하시게 되는 값과 옆으로 길쭉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3K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 곱하시고 KK 지우시고 나면 그리고 3도 나눠버리시고 나면요 동그라미 얼마 나옵니까? 4K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는 요즘의 좌표가 4K라고요. 그럼 너무나 쉽게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는 요즘의 좌표는 0,4K입니다. 0,4K Y 좌표니까. 여기는 요즘의 좌표는 3K,0이에요. 저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은 3K분의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4k 이렇게 될 테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9문제 남았습니다. (734번) 직선 3개를 주셨어요. y는 3x 라는 직선 하나와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라는 직선 하나. 그리고 쓰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으니까 두 직선은 직교하겠다. 그렇죠? 하나의 직선은 y는 mx 플러스 2인데 뭐 그냥 이 자체 내에서 읽으실 수도 있죠. 기울기는 모르고 y좌표는 2인 직선이에요. 0,2를 지나면 직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걔네를 둘러싸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려봅시다. 하나는 3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라고 얘네들 수직하는 게 분명해요. 이제 여기는 요 직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직선은 0,2를 지난다는 건 분명하고요. 요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그려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는 걸 생각해 보시는데 이미 여기가 직각인 게 분명하거든. 그럼 아가들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났을 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라고 하시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만약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같으면 얘가 평행하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려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는 요 변의 길이와 여기는 요 변의 길이가 같게끔 직각 이등변 삼각형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죠. 됐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점부터 찾아내기 시작할 거냐면 이런 점부터 한번 찾아내보기 시작할게요. 아무튼 내가 지금 길이를 갖다라는 걸 이용하긴 이용할 건데 여기는 요점의 좌표부터 한번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점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a, 다만 y는 3x 위의 점이니까 3a라고 놓을 수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여기는 요 점도 놓고 싶어요. 근데 얘랑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놨어요. b, 마이너스 3분의 b라고 놨어요. 그럼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건 분명하죠.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 일단 같아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9a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나 루트 b제곱 더하기 9분의 b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좌변의 값은 10a 제곱이 되실 거고요. 우변의 값은 9분의 10b의 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양변 제곱도 하면서 지웠어요. 양변의 10은 지울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9를 양변 곱하시면 b제곱 얼마나 된다? 9a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건 분명해요. a 값과 b 값의 관계가 b가 3a던 아니면 b가 마이너스 3a던 둘 중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너희가 눈치껏 봐서 알겠지만 b하고 a는 일단 다른 부호여야 되거든요. 반대부호이기 때문에 b가 3a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겠죠? 따라서 여기는 이 점의 좌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3a, 얘를 역시 직선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a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되게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잡아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너희가 어떤 생각 같이 하면 되게 좀 편하냐면요. 정사각형이 있을 때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은 게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얘를 또 구할 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가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한테 익숙한 모습을 받게 되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a이고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3a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역시 또 수세발 내리시면 이게 3a만큼 왔을 것이고 a만큼 올라갔겠네. 그러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3a가 됐을 것이고 y좌표는 a가 됐겠네.
라는 것도 좀 더 직관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난 지금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찾고 싶은 건데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고요 지금. 어차피 A라는 값은 분모 문제에 써지게 되면서 서로 약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X의 증가량 얼마입니까? M의 값은. X의 증가량은 A에서 3A만큼 빼라라고, 마이너스 3A만큼 빼라, 플러스 3A 분의 3A에서 A만큼 빼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다 써지게 될 거고, 4A분의 2분의 2A니까 2분의 1의 기울기를 갖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었네요. 됩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제 넓이만 구하시면 될 텐데, 넓이 구할 때 뭐야? 넓이 구해야 되겠네? 여기 2분의 1인 거 구하시게 되면 이거 합시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수세발을 내려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계속 특수각 갖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 정삼각형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변의 길이를 알게 되면 나머지 변들의 길을 다 유추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도 당연히 A가 될 거고요. 1대 1대 루트 2니까 당연히 여기도 A가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는 루트 2A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조건들 중에서 바로 보이는 게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바로 보이거든요. 0,0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 곱하시니까 x-2y 플러스 4는 0이다라는 직선과 0,0 사이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루트 5분의 4 된다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가들아,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같겠죠. 여기는 루트 5분의 4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이 길이의 2배 하고 얘랑 곱한다면 2분의 1 곱할 거니까 그냥 얘네들이 곱해버리면 넓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5분의 16 이렇게 나오시겠죠. 됐습니까? 아셨음. 재밌죠? 좋아요. 지금 너희들 표정은 뭐가 좋다는 거지? 라는 표정인데. 어차피 너희 목소리는 안 들어갈 거니까. 네. 뭐 어때요? 먹고 있는데. 그걸 걱정할 만큼 많은 애들이 보고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겠죠. 고쟁이가 인기가 많더라고. 고쟁이 때문에 유입하는 애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제 검색어를 볼 수 있거든. 어떤 걸 검색해서 들어오는지. 근데 유튜브 안에서는 정석 검색이 꽤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건 거의 대부분 고쟁이에요. 내가 고쟁이를 한번 쳐봤어, 네이버에서. 그랬더니 애기 고쟁이가 나오더라고요. 뭐야? 말이지. 애기 고쟁이, 애기 그 기저귀. 애기 고쟁이가 막 나오길래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온 걸까? 신기하더라고요. 자, 735번. AB가 8이고 BC가 16인 직사각형 ABCD 내부 및 둘레 위에 한 점 P가 AP제곱 마이너스 CP제곱이 16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AB는 몇? AB는 8. 그 다음에 BC는 16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직사각형, ABCD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건데 뭐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A가 원점이 되게끔 직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배치하든 너네 자유긴 한데 여기 나는 A 여기다 놓을 거고요. B는 여기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를 이렇게 놓으려고요. 얘를 8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고 얘를 16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 직사각형 내부 및 둘레 위에 한 점 P가 라고 했으니까 P를 그냥 아무데나 그냥 성역계 하나 찍었어요. P도 당연히 얘도 태어났으니까 좌표란 게 있겠죠. X좌표 얼마인지 Y좌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X, Y라고 놨어요. 근데 이건 분명하죠. X는 내부 및 둘레라고 그랬으니까 A에서부터 B 사이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좌표는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겠다? 8보다 작겠다. Y값은 뭐가 되겠다? 0보단 크거나 같고 16보단 작겠다 라는 것 정도는 써주시는 게 예입니다. 특히 서술형에선.
내가 지킬 조건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AP의 제곱 마이너스 CP의 제곱인데 아까도 이 얘기는 내가 정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야. 제곱이 있으면 그냥 뭐 구하라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라고요. 그냥 루트를 벗겨줄 테니까.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예요. C에서부터 P까지는요.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C는 여기입니다. 여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CP예요. 근데 A는 제가 지금 편의상 0,0으로 갖다 놨고요. 그러니까 끝났고요.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는 8일 것이고 Y는 16일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아가들아 이 식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겠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P의 제곱일 것이고 CP의 제곱은 X-8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16의 제곱이다까지 하셨어요? 걔네들을 제곱해서 뺀 값이 얼마를 유지시킨다? 16을 유지시킨다. 그럼 얘가 16이란 이 얘기예요 지금. 됐습니까?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셨더니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날아갈 거고요. 마이너스 16X가 플러스 16X로 나오겠죠? Y제곱 Y제곱 날아갈 거고요. 마이너스 32Y가 플러스 32Y가 돼서 나오겠죠? 상수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64 나올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56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6이 있어요. 오케이? 보니까 16의 배수들만 쭉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16으로 나눠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16으로 나눴더니 X 더하기 얘는 2Y가 될 것이고 여기는 4인가요? 네, 마4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6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넘깁시다. 그랬더니 얼마예요? 21이야. X와 Y의 차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얘는 뭐가 되겠구나? 직선이 되겠구나. X하고 Y가 P의 좌표잖아요. 저 관계식이 직선의 관계식을 만들어냈다고요. X좌표는 얼마고? 21이고요. Y좌표는 얼마고? 2분의 21이고요. 2분의 20이 16보다 작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16은 21은 여기 있을 거니까 뭐 여기 정도 있다고 치면 이렇게 지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다 나오지 않겠죠. 사각형의 내부에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있을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점P가 만들어낸 자취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화값은 그 자취가 나타내는 길이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저 길이 구하러 갑시다. 저 길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의 길이가 얼마일까라고 이건 8인 거 분명하죠. 여기가 얼마였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는 요정의 좌표는 Y좌표니까 얼마였었죠? 2분의 21이었었다고요. 맞아요? 기울기 이용해서 Y의 감소량만 빠르게 알고 싶은데 봐봐 얘들아. Y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X가 2 증가할 때마다 Y는 1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얘라는 뜻은 X가 2 증가할 때마다 Y는 1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는 2점에서부터 여기는 2점까지 올 때까지 X는 8 증가했으니까 Y는 얼마만큼 감소했겠어요? 4만큼 감소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4예요. 물론 직선의 방식 구한 다음에 좌표 구할 수도 있긴 한데 배웠으면 이용해 봐봅시다. 주황색 선의 길이 얼마겠습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88에 64 더하기 44 16에 루트 씌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80. 오케이? 루트 80은 4루트 5인가요? 나 좀 천재 같았습니까? 다음. 우리 애들은 선생님이 똑똑한 꼴을 보지를 못해요. 아, 얄미운 새끼들. 이런 예진쌤 같은 놈들. 야, 그래도 예진쌤은 학생일 때는 이뻤다. 저러지만 않으면. 자, 736번 갑시다. (736번은) x 플러스 y는 0이다. 뭐 x 플러스 ay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ay 플러스 4는 0이다. 세개 직선 좋네요.
아마 너희들이 조금 낯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표현이 뭐냐면 저 세 직선에 의해서 좌표 평면이 몇 분할된대? 6개로 분할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나눠줄 때. 오케이? 6개로 분할. 그럼 언제 얘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따진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모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평행한 직선이 최대 많은 것부터 적어지는 순서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세 직선이 뭐 할 수 있어요? 다 평행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아까들아 몇 개의 평면으로 나눠진지 생각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평면으로 나눠지겠네요. 두 번째 상황은 뭐일 거냐면 저 세 직선 중에서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고 한 직선은 평행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몇 개로 나눠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게 6개로 나눠지네요. 세 직선 중에 평행한 직선이 한 개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 직선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때도 몇 개 나눠지는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얘도 6개로 나눠지네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세 직선 중 평행 직선 없는데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진 유일한 순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몇 개로 나눠지는지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눠지네요. 즉 평면이 나눠지는 개수 가지고 직선들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지길 원하니까 6개로 나눠지길 원하니까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 직선 중에서 평행한 두 직선이 위치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을 하던가 만약에 세 직선이 다 평행하지 않는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상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 상황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세 직선 중에서 평행한 직선이 있다. 기울기가 결정된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얼마로 결정됐어? 마이너스 1로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평행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평행할 수도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만 평행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생각. 만약에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x 앞에 개수의 b가 같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항상 잊지 마세요. 일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수한 값이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0분의 이러면 안 되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순서 바꾸셔야 돼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 0이 배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 어차피 결과는 똑같겠지만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온 게 먼저? 마이너스 12가 들어온 게 먼저 0이 들어온 게 나중. 얘는 같으면 안 돼요. 오케이? 안 같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안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얘가? 1이면 A가 1이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하면서 가겠네요. 그때 모두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 직선이 마저 평행해지면 또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평행할 수 있는 것부터 다 찾아낼게요. 얘네 둘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네 둘이 평행할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찾아보셨더니 3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1과 같고 4분의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래 안 같네요. 즉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얘네들이 평행할 때는 a가 1이었을 때고요. 얘네들이 평행할 때는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즉 A가 1이 되면 얘네들은 평행하고 얘는 달라지고요.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얘네들은 평행하고 얘는 달라지니까 A가 1일 때와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일단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만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얘네들이 평행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 둘의 직선의 기울기를 따져보셨더니 1분의 3은 A분의 마이너스 A가 나오시면서 나가리 됐죠. 얘네들 같을 리가 없네요. 즉 이 두 직선은 절대 평행할 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상황에서 찾아낼 A 값 두 개는 1과 마이너스 3 된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된 거지, 여기까지가. 그러면 좀 귀찮다도 요거 이제 마저 떠줍시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이 세 직선 중에서 두 개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점이 나머지 하나의 직선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뭐 선택하는 건 너네 자유이긴 합니다. 선택하는 건 너네 자유예요. 어떤 것부터 연립할 건지는. 저는 그냥 밑에 있는 두 직선 연립할래요. x 더하기 ay 마이너스 12는 0인데 저기다 3 곱해서 x값부터 소거할게. 아 아니다 미안해. 더하시면 그냥 ay가 날아가네요. 그래서 더하시니까 4x 나오시고요. ay는 날아갈 것이고 상수는 얼마 남습니까? 마이너스 8 남죠. 그래서 얘가 0. 따라서 x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x는 2가 하나 나왔고요. y 값도 찾아야 되니까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x자리에 2 집어넣었더니요 2 더하기 ay 마이너스 12는 0이다. 내가 찾고 싶은 건 y니까요. y는 마이너스 10 넘겨서 10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a로 나왔으니까 a분의 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교점의 좌표가 나머지 하나의 직선 위에 있으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고 y자리에 a분의 10 갖다 집어넣고 더했더니 걔가 0이 나오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a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때 a 값은 그렇죠. 남아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시겠죠. 아니에요? 나 왜 계산 못하지? 바보가 된 느낌인데? 아 마이너스 5네요. 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였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시면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평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까지 찾아내고 끝 내서 틀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스텝 3에 있는 게 딱 그거 하나예요. 여기까지 세 개값 1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까지는 대부분 다들 구해내실 건데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개수로 봤을 때 하나 차이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가 숨겨졌을까요? 아까 전에도 이거 비슷한 컨셉에 얘기하긴 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풀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부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거 조심하라 분명히 얘기는 하긴 했어요. 잘 가. 분모 문제 뭘로 나눴어요? 너 나누셨는데 나눠도 돼요? 그쵸. A가 0일 수도 있죠. 생각해보세요. A가 0이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져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2, X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두 직선 뭐예요? 평행해요. 그러니까 되게 알고 있으면서 그냥 순간 훅 낚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애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약분하고 난 다음에 3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지. 이거 평행할 리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데 A가 0이었을 때는 Y가 사라지게 되면서 평행한 직선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숨겨져 있는 히든이 뭐냐면 A가 뭐일 때? 0일 때예요. 다행스럽게 A 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뭐 얘는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3개로 쓴 게 아니라 4개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A는 0까지 찾게 되면 전체적인 값을 다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됩니까? 737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C 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변 A, B, 변 B, C, 변 C의 중점을 각각 L, M, N이라고 한 다음에 직선 BN과 직선 LM이 서로 수직이고
점 G에서 LM까지 거리가 4루트 2일 때 A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뭐 좀 복잡해 보이네요. 그죠? 그려봅시다 일단.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ABC라고 했고요. ABC의 좌표는 전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중점의 좌표는 말을 해줬거든요. 희한하게. 중점의 좌표를 이렇게 다 찍어서 말을 해줬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A와 B, B, C, CA의 중점은 LMN. 여기가 L이고요.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N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L과 M은 좌표를 줬어요. 2,1. M도 줬어요. 얼마로 줬어요? 4,-1. N은 뭐라고 줬어요? A, B라고 또 숨겨놨어요. N은 또.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줬거냐면 BN과 LM이 수직이래요. BM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요선이고 LM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요선인데 얘네가 서로 수직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또 뭐 줬냐면 점 G가 있는데 점 G는 뭐냐면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맨 앞에. 무게중심 G에서 LM까지 거리. LM은 여기 있는 요소니까 무게중심 어디 있겠냐 또 생각해 보시면 얘들아 얘가 지금 무게중심 구할 때 우리 중점의 좌표를 읽는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무게중심 반드시 여기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어요. 이해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다? 노란색 선의 길이가 4루트 2이다 라고 줬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하나씩 찾아봅시다. 무게중심을 내가 왜 계속 너희들한테 1대2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 내심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 외심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 라고 계속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경험상 뭘 알고 있냐면 무게중심은 중점의 좌표를 연결해서 구한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중점의 좌표를 연결해서 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위치한다는 것도 지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면 얘들아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중점을 연결하는 선은 밑변과 어때요? 평행해요. L과 M을 연결한 이 선은 이 선과 평행해요. 그러면서 길이의 비가 1대2라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여기까지 됐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기서부터까지 비가 1이고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요? 2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가 4루트 2라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상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황에 여기가 잠깐 x라고 한번 나봅시다. 여기 x.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요 길이에 그렇죠. 절반이 될 수밖에 없겠다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에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L과 M을 연결한 선, M과 N을 연결한 선 입장에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무게중심을 갖게 된다도 기억나세요? 삼각형을 비율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무게중심은 동일하다 라고 했다면 이 무게중심이 큰 흰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면서 동시에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고요. 그럼 또다시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와 여기서까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그렇죠. 1대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루트 2라는 조건은 여기가 얼마 됩니까? 8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와 여기서까지 이 길이가 2배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얼마 됩니까? 16루트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16루트 2인데 여기가 4루트 2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12루트 2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도 되게 당연한 게 4루트 2와 8루트 2를 더한 값이 12루트 2잖아. 근데 걔가 지금 LM이라고 하는 선에 의해서 2등분 됐으니까 여기가 12루트 2가 되는 것도 되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두 번째,
여기는 여기에 수직한다는 얘기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겠다 이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선과 이선이 무슨 상태예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이게 왜 수직이 됐지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삼각형이 뭐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같으니까 수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성질들은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접목이 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부분적으로 계속 봤었던 것들이 여기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끊임없이 던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와 저게 어떻게 다 생각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요. 되게 오랫동안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라보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생각하고 아 이러니까 이러겠구나 라는 걸 보는 연습을 하셔야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도형의 성질들 하나씩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쾌감이라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을까? 뭐 구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A, B값 구하라고 했거든요. A, B값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요즘에 좌표 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는 이 직선은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의미로 해석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 빨간색 직선도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얘가 중점이 되는 게 뻔하고요. 그래서 중점과 수직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냈고 이 찾아낸 것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면 되는데 자 최종적으로 이제 묻는 게 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A, B의 좌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분명하죠. 빨간색 직선의 위에 처음이니까 갖다 대입할 수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또 뭐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루트 2라는 것도 유의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내가 참 얍삽하다 느끼는 게 지금 너희들한테 생각하는 걸 던져주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사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다 던지고 있죠. 지금 답을 막 계속 말하고 있죠. 애들 이거 보이지 않니?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근데 이게 내가 조금만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너희들한테 좀 오랫동안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도 이런 문제들 스텝 3에 있는 문제들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속도만큼 빨리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저만큼 빨리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조건 100점이죠. 수능도 100점일 거예요. 진짜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생각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100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천천히 가봅시다. 이제 어떻게 구할지는 느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생각에 걸맞게 귀찮은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x의 증가량은 4-2분의 y의 증가량은 -1,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분의 -2가 주황색 직선 기울기 얼마? -1이네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라고요? 1이에요. 얘네들의 중점을 지나야 되걸랑요. 중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x끼리 더하고 일어나니까 3, y끼리 더하고 일어나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3이 아니라 1 곱하기 x-3 이렇게 될 거라고요. 직선 하나 주셨죠. 그 직선 위에 점이 누구냐면 a, b예요.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b는 a-3이라는 식을 하나 주셨어요. 중점이요. 중점. 제 마음이 급한가요 아직도? 천천히 하세요. 서유가 갖다 준 뇌물을 먹으면서 저는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난 자비롭다. 됐어요? 두 번째, 또 뭐 써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그렇죠? 근데 이 직선도 맘만 보면 구할 수 있죠. 기울기 -1이고 3,0 지나는 건 똑같잖아요. 아니면 3,0 싫으면 이런 점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y는 -x-3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요.
전개해서 정리했더니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a, b 사이 거리가 얼마가 나오길 바란다? 12루트 2가 나오길 바란다.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시면 x 앞에 개수의 제곱, y 앞에 개수의 제곱,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얼마다? 12루트 2다. 됩니까? 루트 2 곱하시게 되면 여기 24 나올 거고요. 절대값이 포함되니까 두 개씩이 나오겠죠. 하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4다라는 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4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식과 이식을 한번 연립할 거고 이식과 이식을 한번 연립할 거예요. 됐음동.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a, b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2루트 2가 된 점은 이렇게도 하나 있지만 이쪽에서 이렇게도 하나 있어요. 두 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가들아 얘네도 연립하시면 b자리 a-3으로 갖다 대입하시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a-3, a-3 그러니까 2a-6 나오니까 30 따서 a 얼마 나와요? 15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이때 b값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12 나오겠죠. 역시 b자리에 a-3 갖다 집어넣으시면 2a가 마이너스 18인가요? 따라서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일 거고요. b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둘 중에 하나는 제끼던가 둘 다 답이던가 확인해볼 문제 봐야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봤더니 그냥 a,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고 마지막에 그 슬픈 조건 하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 1사분면에 있다. 무게중심이 1사분면에 있으면 얘도 당연히 1사분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얘는 나가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 값 15, b 값 12를 곱하시게 되면 답은 18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738번) 세 점을 꼭지점이랑 삼각형 내부의 점 중 x와 y가 모두 정수인 점이라고 했어요. a는 2,4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1이고요. c는 5, 마이너스 2예요. 내가 이 문제 질문 받아서 되게 웃었는데 이 문제가 정유는 질문을 안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질문을 했더라고요. 나영이하고 예림이는. 그죠? 근데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정유는 아마 이거 다 셌을 거예요. 근성을 다하여. 예, 셌을 거예요. 보내요. 딱 보면서 느껴졌어요. 아, 얘 또 이거 샜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예림이하고 나영이는 설마 세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별표 쳤을 것 같은데 설마 세는 거예요. 설마 셌어요. 100%. 내가 정유의 스타일을 아는데 쟤는 세요. 예. 100% 셌을 거예요. 정유 스타일이에요. 그거 잘했어요. 네네네. 아 근데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라 보세요. 저도 셌어요. 이 문제 세는 문제예요. 네, 잘했어요. 이 문제 세는 문제 맞아요. 세는 문제 맞는데 애들이 설마 세 개 했어라고 하는데 얘들아 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수능이든요 4점을 위해서라면 영원이라도 팔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마 세 개서가 아니라 세서라도 답을 맞출 수 있으면 세는 겁니다. 오케이? 대신에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세보자 이 얘기인데 일단 그려야겠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세기 위해서 줄도 좀 그려볼게요. 옆에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되게 효과적인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설마 하는 그 심정을 담아 세보자고요.
A는 2,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겠네. A. B는 마이너스 4,2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겠네요. B. C는 5,2라고 그랬으니까 둘, 다섯,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 직선을 그려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이 하나 나올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직선이 하나 있겠죠.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그려놓은 그 도형이 정확한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따지는 게 스마트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뭐 이런 의심이 되지 않는 점들 있잖아요. 0,1 이런 점들은 들어가겠다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거죠. 이거 들어간다는 얘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 이런 거. 그런 점들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거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노란색 직선의 방식 한번 구해봅시다. 노란색 직선의 방식은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에요. 저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 2,4와 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2 마이너스 4가 2 플러스 4분의 y는 y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6분의 3 얼마요? 기울기 2분의 1이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2,4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4라고요. 좀 이쁘게 정리를 하셨더니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이 돼요. 이 직선에서 내가 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노란색 직선은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입니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봐, 어차피 x는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할 거예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요 높이 나오는 거 분명하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는 이 값의 높이 값이 계산이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그거 일일이 계산하기 싫으면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뜻은 x가 2 증가했을 때 y가 1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는 이 값은 절대 정수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2 증가했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딱 정수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x가 2 증가했을 때 y값 여기가 정확하게 정수가 돼요. x가 2 증가했을 때 y가 정확하게 정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림 졸라 잘 그렸네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주황색 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주황색 선은 B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B의 점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1일 거고 C는 5, 마이너스 2라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역시 계산해봤더니 5 마이너스 4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9분의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제 눈치 살짝 채셨어요? x가 3 증가할 때 y가 1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x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갔을 때 여기 정확하게 지나야 돼요. x가 한 칸, 두 칸, 세 칸 지났을 때 여기 정확하게 지나야 되고요. x가 한 칸, 두 칸, 세 칸 지났을 때 여기 정확하게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마지막 녹색 직선마저 따져보시게 되면 녹색 직선은 A하고 C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2,4하고 5,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뜻이 될 것이고 X의 증가량은 5-2고요.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즉 얼마분의? 3분의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X가 1 감소할 때 Y는 얼마씩 떨어진다? 2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X가 1 감소할 때 Y는 2씩 떨어지니까 여기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X가 1 떨어질 때 Y는 2. X는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2. 진짜 잘 그렸네 그림. 어쩜 이렇게 아주 그냥 지나야 될 점 딱딱딱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 점 찾기 되게 수월해져요. 봐봐요. 여기는 이 점 무조건 지나죠. 여기는 2점, 여기는 2점, 여기는 2점, 여기는 요거. 여기 0,0도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느껴집니까? 마찬가지 여기 들어갈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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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내부의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걔네들이 뭐 규칙성이 좀 있으면, 그리고 너네가 나중에 등차수 이런 걸 배우면 규칙성에 의해서 점유율 좌표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나 그 전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세세요. 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보면 전체 몇 개 점이 나오면 19개 점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19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예, 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만 했어요? 거기만 따져봤어요? 예, 그러셔도 되는데 직선의 방식 같은 경우 기울기 이용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애매한 점 따지는 걸 한 번 더 들어간 스킬인데 어떤 경우에서 많이 쓰냐면 지수 로그 함수에서 보통 많이 써요. 지수 로그 함수에서 여기서 1을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거 어떻게 따져볼까라는 것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거 한번 x 100까지 보냈던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로그 함수에서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세요? 세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 가려면 세야죠. 자꾸 자기 기준에 대학을 들이지 마세요.